뉴욕시가 코로나19 먹는 약 치료제를 어제부터 무료로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초 최고치보다 90% 감소했으며 날마다 확진율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벨칸토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가 팬데믹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2022년 신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한인 6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 백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고 122년 역사가 증명한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을 인정받은 면역력의 힘 정관장. Looking back on 2021, one of the many exciting things that happened was that Mohegan Sun Arena won #1 indoor arena in the world. We were named Best Casino Hotel for the 4th consecutive year in 2021 by USA Today. 祝各位身體健康，萬事勝意，恭喜發財。 올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 이민년에도 뜻하신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어제부터 코로나19 먹는 약 치료제를 무료로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처방전이 있는 뉴욕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먹는 약 치료제를 무료로 집으로 배송한다며 24시간 내에 배송이 완료될 것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치료제를 무료로 배송하는 것은 확진자들이 외출할 필요 없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무료 배송하는 먹는 약 치료제는 파이자의 박스로이드와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를 공급하며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게만 제공합니다. 뉴욕시는 원격 의료 처방약 공급업체인 일토 파머시와 제휴, 약을 배포하며 뉴욕시 정부 코로나19 핫라인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 효력을 2월 10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초 최고치보다 90% 감소했으며 날마다 확진율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29일 기준 뉴욕주 확진자는 8,781명이며 이는 일주일 전 19,539명보다 55%,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7일 9132명보다는 90% 감소한 것입니다. 뉴욕시 역시 지난 29일 기준 확진자는 3,050명으로 최고치였던 지난 3일 6383명보다는 95%가 줄었습니다. 뉴저지주도 신규 확진자가 2,603명으로 지난 7일 33,459명보다 9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뉴욕주 확진율은 최근 3일간 6.1%에서 5.7%로 또 5.1%로 하락했으며 뉴욕시도 4.2%에서 3.8% 그리고 29일 기준 3.3%로 내려갔습니다. 롱아일랜드 역시 7.3%에서 6.3%로 또 5.8%로 하락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벨칸토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가 팬데믹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2022년 신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칸토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는 오는 2월 26일 오후 6시 30분 뉴저지 리버엣지 그레이스 루터란 교회에서 무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주성배 단장과 단원들은 지난 27일 본 방송을 방문하고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각 개개인의 기량을 통해서 음악가의 그 기량을 밝힌다기보다는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청중들과 하나하면서 위로하고 같이 소통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또 참여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주효임 소프라노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연을 통해 지쳐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단 와보세요. 와보시면 이런 거구나 하실 거고, 그동안의 다른 음악회와는 당연히 다른 음악회예요. 찬양 콘서트니까. 근데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되고, 그리고 악기로 또 연주하기 때문에 가사가 없어도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누구든지 오시면 힐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공연은 소프라노 주효임, 피아니스트 정지인, 바이올리니스트 주진보넷, 첼리스트 이신화 등 아티스트들의 솔로 공연과 앙상블 연주로 짜여 있습니다. 이들은 공연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연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뭐 다른 연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코로나를 지나면서 연주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청중 분들도 그런 연주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 같이 공감하시고 즐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노래만 듣게 되면 그 빈 공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신아 언니한테 나레이션을 넣어서 좀 스토리를 만들면 어떨까. 근데 안 그래도 효임 언니도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 자체만으로도 더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살짝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더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시는 분들도 정말 상심하셨던 분들, 상처받으셨던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는 마음이 영원히 아프신 분들 다 이제 그 음악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2022년 1월에 그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감동받으시고 또 한마음으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벨칸토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하는 공연을 통해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인 6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 29일 오전 7시쯤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인 점포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66세 한인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한 흑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인 한인 이 씨는 가게 한쪽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산대에 진열된 물건을 모두 던졌다. 그만하라고 말리러 갔더니 무슨 말을 하면서 날 때렸다. 주먹을 날리면서 뭐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계산도 거부하며 이 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했으며 이 씨는 머리와 왼쪽 귀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또 가해자로부터 인종차별적 폭언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설명은 못하겠는데 분명 욕설과 경멸 섞인 말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불과 한 달 전에도 다른 남성과 점포 창문을 깨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브루클린 남부 미드우드에서 15년째 점포를 운영해 왔습니다. 주말 동안 뉴욕시 일원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최대 24인치의 눈이 쌓인 롱아일랜드에서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동안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뉴욕시 일원에 8에서 13인치에 달하는 폭설이 내리며 롱아일랜드에서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 3명은 토요일 눈을 치우던 중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9일 나수 카운티 사이셋에서 눈을 치우던 75세 남성과 53세 남성이 쓰러져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포 카운티 커초그에서는 얼어붙은 수영장에 넘어져 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눈을 치우던 중 넘어져 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한 할머니가 제설차 운전자에 의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리들은 긴급한 건강 문제를 겪었으나 폭설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눈 폭풍이 특히 롱아일랜드를 강타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24.7인치의 눈이 쌓였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미접종 NIPD들이 2월 의무접종 마감일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시 해고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일부 NIPD 경찰들은 2월 마감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시 해고됩니다. 2021년 10월에 의무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찰과 두 번째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찰은 2월 11일 마감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파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합니다. 만일 파이자나 모더나 1차 접종을 받았지만 2차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마감일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NIPD는 31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약 5천 명의 뉴욕 경찰이 종교적 또는 의학적 문제로 백신 면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롱아일랜드 간호사 2명이 뉴욕주 전산망에 백신 접종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주고 150만 달러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포 카운티 검찰은 지난 29일 에미티빌의 아동의료센터 소유주인 간호사 줄리에 데브노와 직원인 간호사 마리사 우라노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성인은 1인당 220달러, 어린이는 85달러씩을 받고 백신을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면역 정보 전산망에 백신을 맞은 것처럼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무려 15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올해 49세인 데브노의 집에서 현금 90만 달러가 발견됐습니다. 한편 올해 44세인 우라노는 자신은 백신 접종을 위조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보석금 없이 풀려났습니다. 미인대회 우승자 출신의 30세 흑인 여성 변호사가 맨하탄 고급 콘도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지난 2019년 미스 USA 우승자인 30세 흑인 여성 체슬리 크리스트가 맨하탄 42가의 60층짜리 호화 콘도 오리온에서 투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인 크리스트의 집에서 내 모든 재산은 어머니에게 넘긴다는 유서를 발견했으나 이 유서에는 자살의 동기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도 지난 2002년 미세스 노스캐롤라이나에 뽑힌 인물로 확인이 됐으며 크리스트는 투신 직전 인스타그램에 아마도 오늘이 당신이 편안히 안식하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크리스트는 또 지난해 3월 모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30세를 앞두고 자신은 매 순간 좌절을 느낀다며 사회는 일부 부유층이나 유명인사를 제외하고는 나이 든 사람, 특히 여성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트는 2019년 미스 USA에서 우승했지만 당시 28세로 최고령 우승자라는 꼬리가 붙었고 이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지난 30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우려를 표시하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 지난 30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이튿날 북한 중앙통신을 통해 화성 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검수 사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2000km 고도에서 800km를 비행했으며 이를 35도에서 40도 정도의 각도로 발사하면 사정거리가 4,500km에서 5,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추가 시험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우리는 외교적 논의를 원하며 이에 대해 진지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각 측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우리는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언행을 신중히 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직접 비판하지 않고 대북 규제나 제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민 10명 중에 7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처에 실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BC 방송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는 답변은 29%에 그쳤습니다. 또 경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6%, 총기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69%에 달했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56%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훌륭하다는 답변은 1%에 불과했고 75%는 좋지 않거나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한다는 답변은 50%로 이전 조사 때 69%에서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 지난해 1월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자들을 사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밤 텍사스주에서 열린 세이브 아메리카 집회에서 만약 차기 대선에 출마해 승리하면 1월 6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아주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면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사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2020년 대선은 조작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 사기의 결과로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법 선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725명을 체포, 225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 동포인 리디아 고가 어제 LPGA 투어 게임브리지 대회에서 14언더파 274타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재미 동포 데니얼 강이 2위에 올랐습니다. 오는 5월 15일부터 뉴욕시에서 채용 공고 시 급여 범위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금지됩니다. 샌드라왕 뉴욕시의원이 30일 퀸즈 플러싱 지역 주민들을 위해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 키트 250개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지난 29일 토요일 오후 6시 브롱스의 포담 하이츠에서 뉴욕시 교정국 직원이 노상 강도 2명의 권총을 발사,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말로 뉴욕시경 국장직에서 내려온 더모쉐이 전 국장이 맨하탄 허드슨 야드의 부동산 개발 회사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겨울 폭풍 케난이 뉴욕에 폭설을 뿌린 가운데 지난 29일 토요일 센트럴파크에서 수녀님들이 활짝 웃으며 눈썰매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수개월간 산성 폐수가 유출돼 주변 하천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환경 피해가 발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 스폰서를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이 오는 3월 1일부터 18일 정오까지 시행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4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12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3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